프랜차이즈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법적으로 규제도 많아지다 보니까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되게 겁을 내시면서 전수 창업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수 창업해서 브랜드를 키운 사례를 크게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고 싶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10단계의 실전 로드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의 진짜 구조와 가능성을 알려주는 푸차언니 염혜단입니다. 푸차언니 채널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는 직영점 하나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내 매장 하나를 복사해서 또 하나의 매장을 낼지, 아니면은 매장을 내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전수 창업을 해서 노하우를 알려줄지,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볼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 방식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구조를 만들고 싶은가에 따라서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전수 창업을 할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의 상담을 했는데요. 프랜차이즈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법적으로 규제도 많아지다 보니까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되게 겁을 내시면서 전수 창업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수 창업해서 브랜드를 키운 사례를 크게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고요. 애써서 키운 내 브랜드 버리지 마시고요. 더 이상 몸으로 장사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프랜차이즈 본사 만드는 법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수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뭐가 다를까요? 전수 창업은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기술이나 노하우를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빠르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초기 시스템 없이도 운영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한데요. 브랜드 통제력이 없고 맛이나 서비스가 들쑥날쑥해지기 쉽습니다. 수익도 일시적이고요. 배운 사람이 잘 되면 좋고 또 안 돼도 할 수 없는 구조죠. 반면 프랜차이즈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서 브랜드를 표준화해서 반복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는 것인데요. 한 번 만들면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고 내 브랜드는 내 통제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할 게 많습니다. 법적 서류, 요건, 레시피, 물류 시스템, 조직 구성, 홈페이지, 이걸 제대로 갖춰야 진짜 프랜차이즈 본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고 싶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10단계의 실전 로드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법률 요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본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법적으로도 의무사항이지만 실무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입니다.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내 브랜드의 핵심 DNA를 현장에서 통하는지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2023년도부터는 이게 아예 법으로 지정되어서 직영 매장을 1년 이상 운영해야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경험 없이는 본사를 만들 수 없도록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표권 등록인데요. 많은 분들이 상표나 로고를 예쁘게 만들고 상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텍스트 상태로 상표를 등록하시면은 더 넓은 범위에서 상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돈가스를 그대로 등록하게 되면 디자인이 바뀌어도 이름은 지켜집니다. 세 번째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입니다. 이건 프랜차이즈 본사의 신뢰를 상징하는 문서이기도 하고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대표자의 이력, 예상 매출액, 폐점률, 매출 정보 등을 담는 가맹 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담습니다. 이걸 성실하고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가맹점과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무조건 법인으로 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고요. 실제로 개인 사업자를 하시다가 추후에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운영 시스템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맹금 보관 방식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요. 가맹금은 본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보증보험을 활용하는데요. 비용도 크지 않고 승인만 받으면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초기 운영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레시피의 매뉴얼화입니다. 이제는 감으로 장사하는 시대는 지났는데요. 매뉴얼에는 물 몇 리터, 재료 몇 그램, 조리 시간, 포장 방법까지 모두 수치화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의 품질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일곱 번째는 물류 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유통은 단순히 물건을 배송하는 게 아니라 본사의 수익 구조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진이 없는 공산품만 유통하게 되면 본사 수익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스나 전용 상품을 개발하여 우리 브랜드만의 유통 구조로 수익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통은 반드시 자동화되고 표준화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는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검색에 잘 걸리는 홈페이지, 즉 SEO에 최적화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홈페이지는 곧 온라인 사무실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홈페이지 제작할 때 주의할 점, 항상 FTP 정보는 사장님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조직 구성입니다. 가맹점이 늘어나면 가맹 상담, 교육, 클레임 대응, 물류 등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요. 기존 직원 중에 똘똘한 분이 계시다면 슈퍼바이저로 키우는 게 일반 채용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대표님의 마인드셋입니다. 프랜차이즈는 결국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의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먼저 던져보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준비가 되었는가? 두 번째는 남을 위해 준비가 되었는가? 세 번째는 남의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때가 바로 프랜차이즈 본사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프랜차이즈를 시작한다면 많은 한계를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호만 등록하고 무리하게 확장을 하거나 가맹 계약 없이 매장을 열어주고 또 레시피는 구두로 전달하고 물류 유통은 가맹점 자율에 맡기고 홈페이지는 보기에는 예쁘지만 노출이 안 되고 대표님 혼자서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본사를 시작하게 되면 3개, 5개까지는 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의 확장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시다면 집중해 주세요. 프랜차이즈 본사 확장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전문가를 찾기 어려워서 혼자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전수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중에서 방황 중이다. 법적 문서부터 시스템까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법적 요건 정리, 정보공개서 가맹 계약서 설계, 브랜드 매뉴얼화, 유통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및 SEO 최적화, 추후 가맹점 모집과 가맹점 매출 활성화까지 이 모든 것을 푸차 언니, 염혜단이 해결해 드립니다. 무작정 확장보다 구조적 설계가 먼저라고 느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브랜드가 지속 가능한 프랜차이즈로 성장할 수 있도록 푸차 언니가 설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